우리가 이제 특례시라고 하면요. 그 대한민국의 행정 체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행정 체계는 지금 중앙정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지자체가 있죠. 그다음에 광역지자체 밑에는 이제 기초지자체가 있고요. 기초지자체에서 그다음 단계로 내려가면 이제 읍면도흥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체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행정 체계입니다. 광역지자체는 이제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경기도라든지 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등등 광역지자체는 17개가 있고요. 17개 광역지자체 밑에 227개의 기초지자체가 있죠. 기초지자체는 경기도의 밑에 수원시 비롯한 군포시, 의정부시, 연천군, 가평군, 뭐 양평군 이런 기초지자체 31개가 있는 것처럼 전국적으로는 226개의 기초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지자체는 숫자가 많은 것처럼 상황도 굉장히 달라요. 경상북도 울릉 구흥 같은 경우는 10,000명이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미니 기초지자체고요. 거기에 비해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120만이 넘는 거대한 이런 인구를 갖고 있으면서도 광역 밑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기초지자체로서 동일한 지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작은 기초지자체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수원처럼 100만이 넘어가는 이런 거대한 기초지자체가 동일하게 광역의 행정 업무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과 차별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 게 어떤 차별이 있었는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특례시라고 하는 것은 기초지자체의 행정적 지위는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너무 불편하니까 우리 100만이 넘는 도시의 시민들이 생활이 너무 불편하니까 광역의 기능들, 권한들을 기초지자체인 특례시에게 부여하는 이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복지 기준을 잡을 때에는 이 광역과 기초라는 개념을 안 쓰고요. 또 다른 개념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도시의 생활비 지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집값이나 뭐 전세값, 또 물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대도시는 이제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를 얘기하는데요. 이 기준은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돈이 생활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기준을 잡을 때는 공제하는 금액이 크고요. 중소도시는 뭐 아무래도 물가가 대도시에 비해서 싸다고 생각해가지고 공제하는 금액이 작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수도시는 100만이 넘어 불구하고 중소도시 속해요. 그래서 경상남도의 뭐 진주시나 전남의 나주시나 경상도의 울릉시와 적용받는 차별을 받다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죠.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에게 대상자에서 생계급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계급여를 방식이 대도 이제 물가가 6,500만 원을 기본 재산에서 공제를 해줘요.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중소도시 기준을 잡아 4천 원만 공제. 그래가지고 똑같은 6천만 원의 전세를 사는 사람이 울산이나 또 수원시는 6천만 원에 살고 있는 분은 4,200만 원 공제를 하니까 탈락하게 됩니다. 광역시에 사는 사람과 수원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재산이나 전세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는 대도시 기준인 6,900만 원을 공제돼 있어 생활보호 대상자로 복지 서비스를 받는데 수원시는 중소도시 기준 4,200만 원만 공제니까 6,000명
그러니까 탈락하는 거예요. 차상위 생계급여에 받는데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들어볼게요. 이 기초연금 예를 들면 좀 더 이해하고 있는 건 대도시에는 산 때 근데 기초연금 산정을 할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줘요. 이는 물가도 비싸다는 이유에 중소는 1,500만 원 공제를 해요. 그러면 그래서 박근이 왜냐? 5억 5천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 주어진 수익의 기준이 148만 원 이하로 나. 그런데 똑같은 5억 5천만 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수시의 어른이라고 하면 중소득 기준에 따라서 8,500만 원을 공제하면 8,500만 원 기준이 초과가 돼요. 그러면은 수원시에서 이 어르신은 30만 원을 못 받는 거죠. 우리 수원 시민들이 사실은 이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또는 한 20년이 지나서 일정한 나이가 69세가 되면 대사의 수준에 따라서 뒷정을 대목하게 되는데 똑같은 조건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일산 광주광역시의 어른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는데 수원시에 있는 기준을 적용하니까 기준금에 탈락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특례시를 통해서 저런 잘못된 중소도시의 기준을 대도시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근데 현행법에서는 바꿀 방법이 없어요. 기초지자체의 시이기 때문에 중소도시를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특례시가 우리가 길이 열린 거예요. 특례시가 됐으니 이제 앞으로 그 기초연금 산정을 할 때 특례시는 대도시 기준을 적용하라고 정리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수원시에 사는 65세 어르신들 중에 피해를 보는 어르신이 이제 없어지겠죠. 바로 이런 부분 우리가 특례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숙제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제 풀어나갈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생활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특례시를 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께서 세금을 더 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우리 저 메탄 삼성에서 오신 선생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례시가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낸다.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메탄 3동에 초등학교가 뭐가 있죠? 거기 뭐 산이 초등학교 이런 게 있나요? 그 메탄 3동인가요? 초등학교가. 매운 초등학교. 그러면 예를 매운 초등학교를 들어볼게요. 아마 거기 다 그 아파트 단지라 더 개발되기는 어렵죠. 근데 예를 들어서요. 매운 초등학교 옆에 아파트 단지가 이제 재개발을 해가지고 학생 수가 늘었어요. 그럼 이제 매운 초등학교에서는 분반을 해서 선생님을 더 모셔야 되겠죠. 교육청에서 선생님 더 보낼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매운 초등학교에 선생님이 늘어났으니까 거기 다니는 학부모님들이 선생님 월급을 더 주기 위해서 등록금이나 교육비를 더 걷어가지고 학교에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 그런가요? 그런 일은 없죠. 어느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몇 분 더 오셨다고 등록금 다른 학교 학부모보다 더 내는 거 절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아이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받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원 시민이 특례시가 돼서 행정 서비스를 받고 복지 기준을 정당하게 교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름은 우리가 특례시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쩌면은 100만이 넘는 도시의 시민이라면 마땅히 물가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니까 복지 기준에서 대도시 기준을 적용한 건 맞죠. 울산광역시나 수원시가
전셋값이나 물가나 이런 것들이 비슷할 텐데 그거를 기초시라고 그래가지고 그죠? 이거를 그 차별을 둔다고 하는 거는 우리 수원 시민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 똑같이 5억 5천만 원의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어르신이 생활비 지출은 똑같이 되는데 오히려 수원시가 더 뭐 교통비도 그렇고요. 더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초시라고 하는 이 한계 때문에 울산광역시나 광주광역시의 어르신은 기초연금 30만 원씩 받는데 우리는 못 받는다. 이건 너무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례시는 그렇게 잘못된 부분들을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광역시의 시민들만큼의 최소한 몇 가지 영역에서는 동등한 그런 복지 서비스를 받자. 이렇게 특례시기 때문에 특례시 된다고 해가지고 세금을 더 낸다? 이런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세금 더 내서도 안 되겠죠. 당연히 서비스를 받는 건데 현재 지금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아서 아마 음성이 좀 끊기거나 또 화면이 좀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 8달구 영통구에서 지금 줌으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는 이제 복지 서비스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정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기도 산하에 있는 수원시라고는 기초지자체라는 것 때문에 행정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차별을 받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광역지자체에는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도 있고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100만이 넘는 수원시는 충분히 광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또 광역의 기능을 해야 될 충분한 행정 수요가 있어요. 서비스 수요가. 그런데 기초지자체에 맞춰 있다 보니까 수원시는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는 또 다른 광역시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어요.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냐면 공공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개인의 땅을 수용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걸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보고를 한 다음에 승인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예컨대 우리 8달구에 한 공간에 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면은 그 땅 전체가 시유지면 아니면 공유지면 국유지면 상관이 없는데 아주 일부가 사유지가 가능성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수용하는 일을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고 현지지가가 얼마서 얼마에 수용해야 된다라고 경기도 토지수용에 우리가 요청을 해요. 그러면 경기도 토지수용에는 수원시는 100만이 넘어가는 큰 도시고 업무가 많으니까 우리가 빨리 처리해야 돼. 내일 당장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해서 수원시에 이 업무를 처리해 주자라고 하면 참 좋은데 그러기 되게 어렵겠죠. 왜냐? 경기도는 수원시 업무만 보는 게 아니에요. 31개 시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용인시나 고양시나 연천군이나 양평군이나 김포시 이런 곳에 있는 토지 수용 업무를 다 받아서 처리할 거예요. 보통 이렇게 되면 6개월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6개월 동안 땅값도 올라가겠죠. 그럼 애초에 우리가 수용하려 했던 가격이 더 올라가요. 그만큼 우리 수원시는 사회적 예산을 더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특례시가 됐으니까 이제 경기도는 패싱하고 중앙정부하고 직통으로 그죠? 직거래를 하자. 그러면 시간도 많이 절약이 되고 또 비용도 많이 우리가 아낄 수가 있는 거죠. 특례시가 된다고 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광역인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중앙정부와 거래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오게 되면 그 광역시겠죠. 그렇게는 안 되니까 특례시라고 하는 일종의 타협점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특례 사무들을 발굴을 하고 중앙정부와 협상을 해서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수원시도 그런 업무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행정 처리 기간도 짧아지고 또 비용도 많이 절약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있고요. 울산광역시도 있고 광주광역시도 있습니다. 수원은 기초 지자체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없죠. 다만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수원이라는 공간에 있어요. 후면실동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수원에 있다 그래가지고 수원시가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양시나 파주시나 저기 뭐 구리시나 이런 여러 곳에 있는 발달장애인 분들이 이용을 해요. 물론 그 가족들도 이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에 있는 발달장애인 분들도 똑같이 신청을 했다가 대기하다가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울산광역시나 광주광역시는 발달장애인 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나 장애인들은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수원시는 발달장애인 센터 경기도 거를 쓰다 보니까 경기도에 수만 명의 발달장애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 서비스를 받는데 지원 서비스 받는데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례시가 됐으니 17개 광역 지자체에 있는 발달장애인 센터도 4개 특례시에서 설치를 하자. 이게 설치가 되면 수원에 있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많은 이런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겠죠. 아마 혹시라도 우리 수원 시민들은 우리 가족 중에는 발달장애인이 없으니 있든 말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우리 이웃들 중에, 우리 친척들 중에 당연히 발달장애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안타까운 이런 마음들, 현실들을 우리 수원 시민들로 같이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례시가 됐으니 우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도 수원시에 꼭 좀 설치하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부 또 중앙부처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협의가 돼가지고 진행이 되면 수원의 내년 1월 13일 특례시에 참 많은 부분들이 바뀌면서 우리 수원 시민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차별이나 피해 이런 것들이 구제가 되는 거죠. 정상화가 되는 거예요. 100만 이상의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이제 조금 정당한 복지 서비스, 행정 서비스, 또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부에서 공모 사업들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받는 게 아니라 광역 17개를 기준으로 받아요. 그럼 수원시에서 공모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면은 수원시가 경기도에 제출해야 돼요. 경기도는 31개 시군권을 모아서 반을 자르든 아니면 3분의 1을 자르든 간에 정리하자 중앙정부 올리겠죠. 그러면 수원시는 공모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많이 우리가 손해가 나겠죠. 이 얘기를 제가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국토교통부가 하는 사업 중에 도시재생 사업을 해요. 도시재생 사업지 한번 선정이 되면 100억에서 150억 정도, 많은 200억 정도가 4년 내지 5년 기간 동안 지원이 돼요. 굉장히 참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을 딱 봤을 때 도시재생 사업을 한 100군데를 지원할 수 있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17개 광역지자체의 쿼터를 따지겠죠. 서울시는 한 10개 정도, 경기도는 한 15개 정도, 울산광역시는 한 5개 정도, 그죠? 17개 광역지자체를 딱 나눠서 쿼터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역은 그걸 가지고 기초한테 또 나눠주겠죠. 당연히. 경기도가 15개의 도시재생사업의 쿼터를 받았다고 하면은, 물량을 받았다고 하면은 31개 시군이니까 16개는 떨어져요. 하나씩만 나눠줘도. 그럼 수원시는 어쨌든 잘 프로젝트를 내서 받는다고 해도 하나 받으면 끝이에요. 2개, 3개는 받기가 어렵겠죠, 당연히. 그죠? 경기도 15개 중에 수원시 2개 주면 나머지 못 받는데 한 20개가 되는데, 그죠? 근데 울산광역시나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광역지자체이기 때문에 처음 100개의 물량에서 쿼터를 받는데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저금은
최소한 적어도 한 3-4개는 받겠죠. 그죠? 그러면 인구 규모가 비슷한 오히려 울산광역시 수원시보다 작아요. 인구 규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 지자체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 3개, 4개 쿼터를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수원시는 손해 많이 보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수원시가 기초지자체이기 때문에 피해를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상화시켜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특례시로 온 거고요. 특례시가 1월 13일 날 되면 그럼 바로 정부의 공모사업은 광역 17개만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4 해가지고 특례시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딱 정해지면 좋은데 그건 아니에요. 이런 것도 계속 협상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지금 공모사업하는 중앙부처하고 협상을 해서 처음에 공모사업의 자격들을 광역지자체만 주는 게 아니라 특례시에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면 우리 수원시도 그동안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좋은 사업들을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특례사무라고 하는 게 특례시가 됐으니 자동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고 그랬죠. 현재 지금 4개 특례시 협의회에서 중앙정부하고 지금 아주 치열하게 지금 협상 중이에요. 이게 다 관철이 되면 우리 수원시민 생활들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질 텐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돈주머니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잘 안 풀어요. 그 권한을 내주려고 하지 않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가 많이 반대를 할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걸 푸는 방법은 뭐냐?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되는 거죠. 시민들이 우리 특례시가 됐으니 당연히 이러이러한 요구들 정당히 해야 되고 관철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6일 날 시민이 만드는 수원특례시 참여본부를 발족을 했어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참여본부가 하는 일은 3가지예요. 하나는 시민원장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특례사무를 발굴해서 수원시에 제안하고 그걸 받아서 수원시는 중앙정부에 제안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특례시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 시민원장이라는 게 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도시들은 시민원장을 다 갖고 있어요. 수원시도 64년도에 만들었고 71년도에 한번 바꿨고 2009년도에 바뀐 시민원장을 갖고 있어요. 이제 수원시도 특례시로 새롭게 출발하니까 시민원장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대신 그 시민원장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과정으로 해보자 해서 시민 참여 시민원장을 만들고 있어요. 시민원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도시의 문화나 역사나 전통이나 이런 정체성을 잘 드러나면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바람, 기대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게 시민헌장이에요. 우리가 딱 들어보면 헌장하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국민교육헌장 옛날에 했듯이 그렇다면 시민헌장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지 이것들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 떠오를 거예요. 수원하면 뭐 효원의 도시고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는 도시고 첨단 과학의 도시, 뭐 연구도시, 뭐 봉사하는 도시, 또 여성이 안전한 도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단어들을 3개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마을회 임원과 회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러한 URL 주소가 한번 갈 거예요. 우리 그 줌회의 참여할 때처럼. 그럼 이 URL 주소를 딱 누르면 어떤 게 나오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핸드폰에. 그러면 수원특례시 시민원장에 꼭 들어갈 단어 1, 2, 3 해가지고 여러분이 쓰면 되는 거야. 단어 하나, 뭐 봉사, 두 번째 뭐 화학, 세 번째는 뭐 참여,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단어를 우리가 한 5,000명이 참여했으면 한 15,000개가 있겠죠. 그럼 그 15,000개 중에 제일 많이 언급된 단어 1등부터 30등까지 뽑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헌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수원 하면 떠오르는 단어 또 수원시의 미래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단어 3가지를 적어주신 다음에 제출하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추첨을 해가지고 매달 30명씩 뜰에서 제공하는 커피 쿠폰을 제공할 겁니다. 그러면은 10,000원짜리 커피 쿠폰을 가지고 가까운
매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커피를 드시면 되죠. 그래서 커피를 쿠폰을 드리려면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하고 메일 주소 또는 뭐 살고 있는 동 이런 기초 정보를 제공해야지 저기가 그 연락을 하겠죠. 당첨된 분들한테. 그래서 단어 1, 2, 3을 쓰고 이름과 핸드폰과 살고 있는 동 세 가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가지고 한 달에 30명씩 계속 보내드릴 거예요. 6월 달에도 지금 30명 보내드렸고요. 7월 달, 8월 달, 9월 달. 단 9월 15일까지니까 좀 서둘러서 보내주길 바라고요. 또 하나 이제 4번과 5번은 선택사항이에요. 1, 2, 3 단어 3개만 하고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 새마을의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시청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러한 일들은 굳이 우리가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소통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면 좋겠다. 그게 특례 사무예요. 이런 것들 적어 보내주시고 또 앞으로 그 내년 특례시가 되면 꼭 좀 해야 될 사업들, 정책들 이런 게 있으면 5번에서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4번과 5번은 좋은 정보를 좋은 내용을 적은 사람들은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건 추첨이 아니에요. 좋은 내용은 우리가 심사를 할 거예요. 심사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는 5만 원권의 커피 쿠폰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달 정도 몇 번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팔달구 또 영통구에서 활동하는 우리 수원시 새마을의 회원 여러분들께서 이 시민원장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해 주실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URL 주소가 날아가면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신 다음에 꼭 이 주소를 이제 여러분 이웃들한테 최소한 30명한테 이 주소를 좀 뿌려주세요. 또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동네 카페나 밴드 이런 SNS 공간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많이 홍보를 해주시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시민들이 특례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중앙정부에서도 특례 사무를 우리 협상을 할 때 많은 내용들을 특례에게 부여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러한 좀 특례 사무 협상 과정은 어쩌면 치열한 싸움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든든한 그죠? 응원군이 돼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시위를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요. 이런 데 힘을 보여주는 거죠. 시민들이. 그죠? 참여의 힘을 많이 보여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참여본부에서 하는 일은 시민원장 만들 사업들 특례사무 발굴은 URL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많이 좀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혹시 특례에 대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궁금한 거나 또 필요한 의견이 있으면 저희나 수원시한테 요청을 하면 또 제안을 하면 그런 것들을 경청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특례시 교육과 관련돼서 정말 궁금하고 오늘 이런 강의들 한번 더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교육을 가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뭐 4-5명이 모여가지고 교육 좀 해주세요 그러면 또 서로 지금 좀 민망할 것 같아요. 저도 거기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20명 정도가 넘게 줌에 들어오고 참여한다고 하면 뭐 아파트 우리 입대할 때나 아니면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이런 특례시에서 정말 교육 꼭 필요하다. 이러면 아파트 주민들한테 몇 시부터 하니 줌 주소로 들어오세요. 아니면 요즘 뭐 유튜브 생중계도 잘 되니까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면 되니까 그죠? 이런 교육들을 요청해 주시면 저희 참여본부에서 강사를 파견해 하도록 합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말씀은 다 드렸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원 특례시는 내년 1월 13일이 되면 출범을 합니다. 다만 그 특례시가 어떤 내용을 담을지 그 특례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피해, 차별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정상화시킬지 얼마나 할지는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협상 과정,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중앙정부와 치열한 전투의 과정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특례 사무가 우리 수원시에 내려올 수 있도록 수원 시민 여러분들께서 또 수원시 새마을에 있는 우리 팔달구, 영통구 회원 여러분께서 시민원장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 참여하신다면 이웃에게도 많이 알려주셔서 수원 시민의 힘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교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